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동식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단원은 이 단원, 인구 단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원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구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세대 평균 기대 수명. 쉽게 얘기하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은지에 대한 기대 수명이에요. 근데 세계 평균인데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66.4세였던 것이 2015년에는 71.4세로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전 인류에겐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억나요?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는 적어지고 노년 인구는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저출산, 세트로 메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인구 문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는 잠재 성장률의 감소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개념은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뭘까? 잠재 성장률이란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도한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해 놓고 자본과 노동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성장했을 때 너의 이 포텐이 어디까지 있니? 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조금 더 간결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추이인데요. 한번 볼까요? 2000년, 2019년까지만 해도 한 4.6 정도에 해당했던 것이 2020년, 30년에 가면 1.7%로 뚝 떨어질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오늘날의 심각한 인구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 즉 청장년층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불안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세대 간 갈등입니다. 성비 문제뿐만 아니라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예를 하나 들면 그 일베에서 유행시킨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틀딱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년층을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세대 간 갈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인구 정책을 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바로 요 잠재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겠죠.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인을 삶의 동반자로서 공경하는 나름의 전통을 회복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다양한 인구 정책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요거,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를 살펴보려면 그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1960년대부터 인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 인구 정책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라는 표어였어요. 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데 많이 낳자는 거요? 많이 낳지 말자는 거요? 많이 낳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1960년대 인구정책 표어를 통해서는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일까요? 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 때문에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거죠. 자, 다음에 1970년대 같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인구 정책 표어는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입니다. 자, 가족계획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출산 억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1980년대로 가겠습니다. 1980년대 인구정책 표어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또 가족계획이 나왔네. 웃으면서 가족계획을 하래.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얘도 출산 억제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내용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말은 왠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들들보다 딸들이 부모님한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쌤도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부모님한테 훨씬 더 잘합니다. 자, 어쨌든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가 10아들이 안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걸까? 이때에는 남녀 성비 불균형,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지면서 이 남녀 간의 성비가 불균형해지는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990년대. 자, 1990년대의 인구정책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뭐 선생님 착한 일 하면 뭐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뭐 이런 식의 표어가 나왔던 게 90년대입니다. 이때 있었던 문제는 어떤 거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남아선호 사상과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성비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성비의 개념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성비가 뭐더라? 성비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비란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성비라고 불러요. 자, 다음에 2000년대로 가겠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표어의 컨셉이 조금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뭐지? 19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나 차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뭐 이런 식의 표어들이 등장을 하죠. 이때부터 등장한 그 개념은 많이 낳자. 쉽게 얘기하면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자, 출산 장려 정책을 왜 한 거예요? 오늘날에 저출산 현상이 점점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죠. 자, 2010년대 표도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예요. 오늘날이니까요. 이 집 저 집 아기 웃음 행복 퐁퐁 희망 쑥쑥. 이거 퐁퐁 너무 귀엽잖아요. 자, 다음에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 정책이구나.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을 왜 폈을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인구 정책 표어만 살펴봐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인구 문제를 겪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대별 인구 문제들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표어들이 있었니? 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하루 앞선 가족 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 뭐 이러한 것들이 표어였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구 문제는 바로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에는 뭐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급격한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성비 불균형 문제도 등장을 했죠. 자, 다음에 1990년대에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인구 표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2000년에서 2010년의 표어를 통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으세요? 만약에 결혼한다면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 등등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인구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